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은행 직원의 말에 김만수는 멍하니 통장을 내려다봤다. 작은 숫자들이 줄지어 적혀 있던 통장 맨 아래. 그곳에는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3억 1,400만 원. 손끝이 떨렸다. 이게 진짜 내 돈이요?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토지 보상금 들어온 겁니다. 김만수는 한동안 말을 못했다. 평생 논밭만 일구며 살았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논으로 나갔고 비 오는 날이면 허리까지 진흙탕에 빠져 모를 심었다. 그렇게 40년. 그런데 정부에서 도로를 낸다고 땅을 수용했고 며칠 전 마지막 보상금이 들어온 것이다. 그 돈이 바로 오늘 통장에 찍혔다. 은행 밖으로 나오는데 다리가 풀렸다. 내가 이런 돈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지만 이상했다. 기뻐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계속 답답했다. 그 이유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그날 저녁 아들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다. 그래, 어떻게 알았냐?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시던데요. 와, 아버지 이제 부자 되셨네요. 만수는 억지로 웃었다. 부자긴 늙은 농사꾼이지. 그런데 잠시 뒤 아들의 말투가 조심스레 바뀌었다. 근데 아버지, 저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왔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데? 사실 저희 집 전세 만기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까지 들렸다.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이 말했다. 한 1억 정도만 빌려주시면. 순간 만수의 손이 굳었다. 1억. 평생 농사 지으며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돈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마치 100만 원 이야기하듯 말했다.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민호 전화 왔지? 응. 돈 이야기했어?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돈 생기면 다 똑같아.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영숙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 기억 안 나? 뭘? 당신 동생. 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20년 전이었다. 부모님 유산 문제로 형제들이 갈라졌던 그날. 동생은 술에 취해 소리쳤다. 형님만 땅 가져가면 끝입니까? 그리고 그날 이후 형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돈은 늘 그랬다. 사람을 시험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회관에 나간 만수는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어이, 김 사장 왔네. 이제 우리 동네 갑부하냐? 밥 한 번 사야지. 사람들은 웃었지만 눈빛은 달랐다. 만수는 괜히 불편했다. 그때였다. 동네 후배 철수가 슬쩍 다가왔다. 형님, 왜? 혹시 투자 관심 없으세요? 투자? 철수는 의자를 바짝 당겼다. 요즘 확실한 게 하나 있는데. 만수는 속으로 한숨 쉬었다. 벌써 시작이구나. 뭔데? 딱 6개월만 넣으면 2배 됩니다. 뭐? 진짜예요. 서울 사람들도 다 들어왔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몰라. 에이, 형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돈 벌어야죠. 철수는 휴대폰까지 보여줬다. 누군가는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캡처 사진. 누군가는 외제차를 샀다는 이야기. 그러나 만수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됐어. 난 안 한다.
그러자 철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형님 사람 너무 못 믿는다. 그 말에 만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이 생기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마당 평상에 멍하니 앉았다. 그때 낯익은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작은 동생 상철이었다. 20년 동안 연락도 거의 없던 동생.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내렸다. 형? 만수는 말없이 바라봤다. 상철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오랜만이다. 그래. 어색한 침묵. 그리고 결국 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사실 내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만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다 돈 때문이었다. 상철은 급히 말을 이었다. 아니, 오해는 하지 말고 그냥 잠깐만 도와주면. 얼마? 5천만.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아플 때도 농사 망했을 때도 혼자 버텼다. 그런데 돈이 생기자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 그날 밤 만수는 혼자 창고로 갔다. 오래된 농기계 옆에 앉아 담배를 꺼냈다. 이미 끊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다. 불을 붙이려는 순간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영숙이었다. 왜 여기 있어? 만수는 조용히 말했다. 무섭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았다.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건 줄 몰랐어. 만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람들이 다 변해. 영숙은 조용히 남편 손을 잡았다. 당신만 안 변하면 돼. 그 말에 만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된다는 걸. 며느리의 눈물, 아들의 분노, 형제들의 싸움, 그리고 통장에서 사라지는 돈. 만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노후뿐 아니라 가족의 인생까지 무너질 거라는 걸. 며칠 뒤 김만수 집 앞마당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들어섰다. 아들 민호였다. 며느리 수진과 손주까지 함께 왔다. 할아버지. 손자가 달려와 안기자 만수 얼굴에도 잠시 웃음이 번졌다. 우리 강우 왔냐? 영숙은 얼른 귤이며 과자를 내왔다.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집.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다. 오늘 이 방문이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니라는 걸. 점심을 먹는 내내 민호는 계속 눈치를 봤다. 그러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버지. 만수는 조용히 물을 마셨다. 응. 저번에 말씀드린 거. 드디어 시작이었다. 수진도 슬쩍 끼어들었다. 아버님, 요즘 집값이 또 오르잖아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지금 아니면 저희 평생 집 못 살 수도 있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전세 살면 안 되니? 순간 며느리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은 요즘 세상 모르셔서 그래요. 그 말에 식탁 공기가 싸늘해졌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저도 이제 40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남의 집 전세 살아야 합니까? 돈 벌어서 사야지. 그 말에 민호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강우가 놀라 숟가락을 내려놨다. 수지는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식탁?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호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아버지, 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아버지, 그 돈 결국 우리 가족 돈 아닙니까? 순간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뭐? 아니 제 말은 내 돈이 왜 네 돈이냐? 민호 표정도 굳었다.
아버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 저도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만수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서운함이 가득했다. 내가 너 키울 때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새벽마다 우유 배달하고 논일하고 공사판까지 뛰었다. 민호는 말이 없었다. 너 대학 보낼 때 등록금 없어서 엄마 금반지 판 거 아냐? 압니다. 근데 지금은 내 돈을 당연하게 생각하네. 민호 얼굴이 붉어졌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한 얼굴이었다. 아버님,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러니?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도 힘들게 살아요. 알아. 근데 왜 꼭 저희를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세요? 영숙이 급히 말했다. 수진아,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눈물이 터졌다. 친정도 못 살고 시댁도 도와주기 싫어하면 저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말에 만수 표정이 굳었다. 도와주기 싫다는 게 아니다. 그럼 왜 맨날 망설이세요?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수지는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다. 두 분 쓰시다가 얼마나 쓰신다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영숙 얼굴이 새하얘졌다. 만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수진도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 제 말은 우리가 빨리 죽을 것 같냐? 아버님, 민호가 급히 아내를 말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무너졌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먹어라. 아버지, 나가. 민호 얼굴이 굳었다. 진짜 이러실 겁니까? 만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평생 너한테 해준 건 안 보이고 돈만 보이냐? 민호도 결국 폭발했다. 아버지는 왜 맨날 당신 생각만 하세요? 뭐, 저도 가족 먹여 살리느라 죽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 말에 만수 가슴이 무너졌다.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두려운 거였다. 돈이 생긴 뒤 사람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수지는 울면서 아이를 챙겼다. 가자. 강우는 겁먹은 얼굴이었다. 엄마 할아버지 화났어?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실망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떠났다. 마당엔 흙먼지만 남았다. 그날 밤 영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당신, 만수는 담배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잘못했나?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녀도 마음이 복잡했다. 자식은 안쓰럽고 남편은 더 안쓰러웠다. 근데 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이렇게 서럽냐? 그 한마디에 영숙 눈물도 터졌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다. 맛있는 건 아껴서 자식 줬고, 입고 싶은 옷도 참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갔다. 그런데 늙어서 생긴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있었다. 새벽 2시, 만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동생 상철. 형?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상철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내가 투자한 게 터졌어.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뭐? 형 잠깐만 돈 좀 빌려줘. 만수는 머리가 멍해졌다. 그때였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돈 언제 갚을 건데?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 상철 비명. 형? 살려줘. 전화가 끊겼다. 만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영숙이 놀라 뛰어나왔다. 왜 그래? 만수는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큰일 났다. 그는 직감했다. 돈 냄새를 맡은 건 가족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집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만수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김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마당에 서 있었다. 동생 상철의 마지막 비명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다. 형, 살려줘.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철컥. 누군가 문을 밀었다. 만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요? 잠시 정적. 그리고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 김만수 어르신 맞죠? 만수 손끝이 떨렸다. 문틈 사이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보였다. 둘 다 덩치가 컸다. 눈빛도 심상치 않았다. 영숙이 뒤에서 다급히 속삭였다. 경찰 부를까? 만수는 손짓으로 말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누구신데? 남자 하나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전혀 안심되는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투자 컨설팅. 만수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요? 남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다. 상철 씨 때문에 왔습니다. 만수 심장이 철렁했다. 상철이가 왜? 돈을 좀 쓰셨거든요. 근데 약속 날짜가 지났네요. 남자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왜? 순간 남자 표정이 싸늘해졌다. 가족 아니십니까? 그놈이 빌린 돈이지 내 돈이 아니야. 그러자 뒤에 있던 남자가 툭 내뱉었다. 돈 많다던데 너무 야박하시네. 영숙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만수는 분노를 억눌렀다. 얼마인데? 남자가 손가락 세 개를 펼쳤다. 3천만 원? 남자는 피식 웃었다. 아니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3억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상철은 투자 사기를 당한 뒤 불법 사채까지 손댔다고 했다. 처음엔 몇 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상철 씨도 처음엔 금방 갚을 줄 알았겠죠. 남자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근데 사람이 욕심내면 끝이 안 좋잖아요. 만수는 숨이 턱 막혔다. 그때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형님이 도와주시면 조용히 끝납니다. 못 준다. 그러다 동생 죽습니다. 영숙이 비명을 삼켰다. 남자들은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3일 드리겠습니다. 대문이 닫히자 영숙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여보 경찰 신고하자. 만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신고하면 끝날까? 오히려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아침이 밝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딸 지연이었다.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러냐? 오빠랑 싸웠어?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벌써 소문이 퍼졌구나. 별일 아니다. 하지만 지연은 울먹였다. 새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아빠가 돈 때문에 자식 버렸다고. 만수 눈이 감겼다. 가슴이 무너졌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아빠. 응. 근데 나도 사실 부탁 하나 있었어. 만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제 딸까지. 너도 돈 필요하냐? 지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 사업이 좀 어려워.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정말 이상했다. 돈이 생긴 뒤로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려워졌다.
그날 오후 만수는 결국 상처를 찾아갔다. 허름한 원룸 건물.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다. 상철 얼굴은 엉망이었다. 눈가엔 멍이 들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다. 형? 만수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게 뭐야? 상철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방 안엔 술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했다. 만수는 답답해서 가슴을 쳤다. 도대체 왜 그랬어? 상철이 울먹였다. 형,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었어. 그 말에 만수 입이 다물어졌다. 상철은 흐느끼며 말했다. 형은 땅이라도 있었잖아. 난 평생 공장만 다녔어. 그는 소주병을 움켜쥐었다. 퇴직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만수는 처음으로 동생이 늙어버렸다는 걸 느꼈다. 검던 머리는 다 새어 있었고 손은 거칠고 떨리고 있었다. 상철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었어. 만수 가슴이 먹먹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도와줘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3억? 그 돈이면 노후는 버틸 수 있다. 병원비도 걱정 없고 영숙과 작은 여행도 다닐 수 있다. 하지만 동생을 외면하면 평생 죄책감 속에 살 것 같았다.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다. 민호였다. 만수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왜? 아들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버지, 저희 은행 대출 막혔어요. 만수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계약금 못 넣으면 집 날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호가 말했다. 정말 우릴 안 도와주실 겁니까? 만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순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어린 손자 목소리. 엄마 울지 마. 만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 그는 정말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김만수는 결국 통장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선택 하나가 가족 모두를 끝없는 욕심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걸. 밤 11시 김만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통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였다. 3억 1,400만 원.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은 이제 돈처럼 보이지 않았다. 무거운 돌덩이 같았다. 사람을 짓누르는 무언가.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줄 거야?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다. 당신까지 무너지면 안 돼. 근데 자식인데 어떡해. 영숙도 더는 말을 못했다. 부모는 원래 그렇다. 자식 울음 앞에서는 결국 마음이 약해진다. 다음 날 만수는 결국 은행으로 갔다. 그리고 아들 민호 계좌로 5천만 원을 보냈다. 1억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평생 모아본 적도 없는 큰 돈이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은행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큰 돈 보내시네요. 만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상했다. 돈이 빠져나간 통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텅 빈 느낌이었다. 1시간 뒤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왜? 정말 감사합니다. 뒤에서 며느리 수진 목소리도 들렸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다정해졌다.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도움만 되는 거면 됐다. 민호는 신이 나 있었다. 역시 우리 아버지 최고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돈 보내기 전엔 차갑던 목소리였는데 며칠 뒤 민호 가족이 다시 집에 왔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수지는 소고기를 한가득 사왔고 민호는 만수 어깨를 주물렀다. 아버지 힘드시죠? 영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너무 티가 났다. 돈을 준 뒤 달라진 태도. 하지만 만수는 모른 척했다. 그냥 가족이 웃는 게 좋았다. 식사 도중 민호가 슬쩍 말을 꺼냈다. 아버지. 만수는 속으로 한숨 쉬었다. 또 시작이구나. 왜? 사실 이번에 집 계약하려면 수진도 재빨리 거들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놨다. 얼마? 민호는 머뭇거렸다. 5천만 원만 더. 순간 영숙 얼굴이 굳었다. 뭐? 민호는 급히 말했다. 아니, 빌리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수진도 웃으며 말했다. 아버님, 집값 오르면 나중에 더 큰 돈 되는 거예요. 만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처음 5천은? 순간 두 사람 표정이 잠깐 멈췄다. 민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건 일단 계약금으로. 만수는 그제야 알았다. 사람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그날 저녁 영숙이 화를 냈다. 당신 정신 차려. 만수는 말없이 담배만 만지작거렸다. 한 번 주니까 계속 달라는 거 안 보여? 보이지. 근데 왜 또 흔들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손주가 눈에 밟혀. 영숙 눈가가 붉어졌다. 우리 노후는? 그 말에 만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시각 동생 상철은 또 전화를 걸어왔다. 형? 목소리가 거의 죽은 사람 같았다. 왜? 나 진짜 이번엔 죽을 것 같아. 만수는 미간을 눌렀다. 경찰 가. 안 돼. 상철이 소리쳤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리고 울먹였다. 형 딱 한 번만 살려줘. 만수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자식? 동생? 돈? 모두가 그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김만수 영감 돈 엄청 받았다더라. 3억 넘는다던데? 아들 집도 사준다며? 사람들 시선이 달라졌다. 동네 슈퍼에서도 식당에서도 모두가 만수를 힐끔거렸다. 그중엔 부러운 눈빛도 있었고 탐내는 눈빛도 있었다. 그날 오후 만수는 논길을 걷다가 오래된 친구 병수를 만났다. 병수는 한숨부터 쉬었다. 아, 왜? 너 요즘 힘들지?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티나냐?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돈 생기면 원래 그래. 만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너도 그랬냐? 병수는 피식 웃었다. 난 복권 당첨됐었다. 만수 눈이 커졌다. 진짜? 20년 전에. 병수는 먼 산을 바라봤다. 근데 5년 만에 다 날렸다. 뭐? 가족 도와주고 친구 도와주고 투자하다 보니까 끝나더라. 그리고 낮게 말했다. 마지막엔 사람까지 잃었다. 만수 가슴이 철렁했다. 병수는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만수야. 응. 돈 지키는 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박혔다. 그날 밤 만수는 통장을 꺼내 다시 계산했다. 아들 5천만 원, 동생 3억, 딸까지 도와주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때였다. 휴대폰 알림이 떴다. 민호 아버지 이번 주말에 계약하러 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 수진 아버님 사랑합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정말 가족이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통장을 사랑하는 걸까?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늦은 밤이었다. 만수는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경찰 2명이 서 있었다. 늦은 밤, 문 앞에 선 경찰 2명. 김만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젊은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상철 씨 형님 되시죠? 만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예. 경찰 둘이 잠시 서로 눈치를 봤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잠깐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영숙 얼굴이 새하얘졌다. 왜요? 상철이 무슨 일 났어요? 경찰은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 있습니다. 만수 다리가 순간 풀렸다. 병원?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 말에 영숙 입에서 비명이 터졌다. 병원 응급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걸었다. 응급실 앞엔 경찰 2명이 더 서 있었다. 그리고 의사가 나왔다. 가족분 되십니까? 만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많이 맞으셨습니다. 만수 눈앞이 흐려졌다. 생명은? 다행히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만수는 겨우 숨을 쉬었다. 병실 안. 상철 얼굴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만수는 멍하니 동생을 바라봤다. 이게... 상철은 형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형? 그 목소리가 너무 처참했다. 만수 가슴도 찢어졌다. 누가 이런 거야?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잘못했어. 경찰 말로는 이랬다. 상철은 불법 투자 조직에 돈을 넣었다. 처음엔 수익이 나는 척했다. 그래서 더 큰 돈을 넣었다. 그러다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사채까지 끌었었다. 그리고 결국 빚독촉이 시작됐다. 만수는 이를 악물었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상철은 흐느꼈다. 형까지 힘들게 하기 싫었어. 근데 지금은... 상철은 눈을 감았다. 무서웠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낯익은 얼굴. 아들 민호였다. 아버지. 영숙이 놀랐다. 너 어떻게 왔어? 민호는 숨을 헐떡였다. 경찰 연락 받았어요. 하지만 만수는 아들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호 시선이 자꾸 상철이 아니라 자신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잠시 후 병원 복도.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왜? 작은아버지 빚 설마 갚아주실 건 아니죠? 만수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민호는 다급해졌다. 아버지 그 돈까지 갚아주시면 안 돼요. 왜? 그건 끝이 없어요. 만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네 돈 줄 땐 괜찮고? 민호 얼굴이 굳었다. 그거랑은 다르죠. 뭐가 달라?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동생은 가족이 아닌가?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작은아버지한테 돈 들어가면 다 날립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만 빈털털이 돼요. 만수는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동생을 버릴 수 있을까? 그 순간 병실 안에서 상철 울음소리가 들렸다. 형 미안해. 만수 가슴이 무너졌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가난했던 시절. 상철은 늘 형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겨울이면 형 옷을 같이 입었고 배고프면 둘이 고구마 하나 나눠 먹었다. 그 어린 동생이 지금은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듯 울고 있었다. 새벽 4시.
만수는 혼자 병원 자판기 앞에 앉아 있었다. 캔커피 하나가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병수였다. 아, 만수는 놀랐다. 너 여기 어떻게? 민호한테 들었다. 병수는 만수 옆에 털썩 앉았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돈 때문에 인생 망가지는 사람 많이 봤다.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이제 알겠다. 병수는 만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근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누군데? 돈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갑자기 돈 생긴 사람이다.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병수는 담배를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다. 사람들이 내 돈을 자기 돈처럼 보기 시작하거든. 만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식도, 형제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만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며느리 수진. 그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왜 그러냐? 그런데 수진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아버님, 울고 있었다. 왜? 큰일 났어요. 만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일인데? 그리고 다음 순간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 씨가 집 계약금까지 투자했대요. 순간 만수 머릿속이 하얘졌다. 뭐라고? 돈 불려야 한다고 코인에 넣었는데. 수진 울음이 터졌다. 다 떨어졌어요. 만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다. 그는 천천히 병실 쪽을 바라봤다. 병실 안에 누워있는 동생, 그리고 복도 끝에서 전화하는 아들. 그 순간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욕심을 깨운다. 그리고 그 욕심은 가족까지 집어삼킨다. 병원 복도. 김만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며느리 수진의 울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아버님 어떡해요? 만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5천만 원. 그 돈은 아들이 집 계약금으로 쓴다고 했다. 그런데 투자, 코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잠시 후 민호가 복도로 걸어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만수는 아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민호야. 네. 너 내 돈 어디 썼냐? 순간 민호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코인 했다며. 민호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 짧은 침묵 하나로 만수는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사실은 민호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만 넣었다 빼려고 했어요. 만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 반토막 났어요. 영숙이 입을 틀어막았다. 세상에. 민호는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진짜 금방 오를 줄 알았어요. 누가 그러디? 인터넷 전문가들이. 만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너무 허무했다. 평생 땀 흘려번 돈이 버튼 몇 번으로 사라졌다. 민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영숙이 놀랐다. 얘가 왜 이래? 민호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만수는 아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어릴 적 비 오는 날이면 민호는 늘 아버지 등에 업혀 다녔다. 아버지 무거워? 그 작은 아이가 지금은 무너진 얼굴로 울고 있었다. 얼마 남았냐? 민호는 고개를 떨궜다. 2천 남았습니다. 만수는 충격으로 말이 막혔다.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이 날아간 것이다. 영숙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너 미쳤니? 민호도 울부짖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병원 복도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상철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형? 간신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상철은 민호를 보더니 상황을 눈치챘다. 돈 날렸냐? 민호는 얼굴을 돌렸다. 상철은 허탈하게 웃었다. 형?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봐봐. 돈이 사람 다 망친다니까. 그 말에 만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병원 밖.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만수는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다. 동생 빚 3억. 아들 투자 실패. 딸도 어려운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남은 돈. 그는 통장을 떠올렸다. 처음엔 많아 보였다. 하지만 여기저기 흔들리다 보니 이젠 끝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때 병수가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마셔라. 만수는 말없이 받았다. 병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잘못 아니다.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근데 왜 내가 죄인 같냐? 병수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부모는 원래 그래. 자식 힘들면 자기 탓부터 하잖아. 만수 눈가가 뜨거워졌다. 병수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근데 만수야. 응. 계속 돈으로 해결하면 끝이 안 난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외면할 자신도 없었다. 그날 저녁 만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대문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검은 외제차. 그리고 차 옆엔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만수를 보자 미소 지었다. 김만수 선생님? 만수는 경계하며 물었다. 누구시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사 최준혁입니다.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일인데?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고민 많으시죠? 순간 만수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떻게 알았지? 최준혁은 부드러운 말투로 다가왔다. 갑자기 큰 돈 생기면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가족 문제도 생기고 투자 권유도 많고. 만수는 말없이 남자를 바라봤다. 이상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뭘? 돈을 지키는 방법이요. 만수는 순간 흔들렸다. 지금 가장 듣고 싶단 말이었다. 돈을 지키는 방법. 남자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같은 분들 전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가족에게도 안전하게요. 그 말에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만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 지쳤다. 가족도, 돈도, 사람도, 모든 게 무서웠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오후 김만수는 결국 자산관리센터를 찾아갔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번쩍이는 유리문,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만수는 괜히 주눅이 들었다. 평생 흙 묻은 장화를 신고 살던 사람이다. 이런 곳은 처음이었다. 잠시 후 최준혁이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후반쯤 돼 보였다. 머리는 깔끔했고 말투는 부드러웠다. 오셨군요, 선생님. 만수는 조심스레 앉았다. 내가 이런 데는 처음이라. 최준혁은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다들 처음엔 그러십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다. 최준혁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다.
현재 예금으로만 두시면 손해입니다. 손해? 물가 상승 때문에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거든요. 만수는 잘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안전하게 굴리면서 매달 수익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나? 보통 월 300에서 500 정도 가능합니다. 만수 눈이 커졌다. 가만히 있어도 월 500만 원? 평생 농사 짓고도 못 벌어본 돈이었다. 최준혁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가족과 돈을 분리하는 겁니다. 순간 만수 심장이 철렁했다. 남자는 계속 말했다.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조금씩 돈 가져가는 겁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이미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준혁은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건 자산보호용 계좌입니다. 보호? 쉽게 말해 아무나 돈 못 빼게 하는 겁니다. 만수는 순간 솔깃했다. 그럼 아들도 못 빼? 물론입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만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호였다. 최준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받으셔도 됩니다.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왜? 민호 목소리는 잔뜩 지쳐 있었다. 아버지. 응. 저 진짜 죽고 싶어요. 만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민호는 울먹였다. 수진이랑도 싸우고 집 계약도 깨지고 뒤에서 며느리 울음소리까지 들렸다. 제가 다 망쳤어요. 만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최준혁은 조용히 상황을 듣고 있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그 순간 최준혁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다 끝까지 흔들리십니다.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전화기 너머의 아들, 그리고 눈앞의 자산관리사, 둘 다 자신을 붙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숙이 조용히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만수는 자산관리 이야기를 털어놨다. 그러자 영숙 얼굴이 굳었다. 그 사람 믿어? 그래도 전문가라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나도 이제 무섭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돈 달라는 전화 올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아. 영숙도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지쳐가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가 술에 취한 채 집으로 찾아왔다. 밤 십시였다.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아버지. 만수와 영숙은 깜짝 놀라 나왔다. 민호 눈은 충혈돼 있었다. 왜 이래? 민호는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아버지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영숙이 울먹였다. 민호야, 저 진짜 망했단 말이에요. 그는 결국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다. 친구들한테까지 돈 빌렸어요. 만수는 충격을 받았다. 뭐? 이자도 못 갚아요. 민호는 아버지 다리를 붙잡았다. 아버지. 그 목소리가 너무 처절했다. 한 번만. 만수 눈가도 붉어졌다.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최준혁의 말이 떠올랐다. 계속 돈으로 해결하면 끝이 없습니다. 만수는 이를 악물었다. 안 된다. 순간 민호 움직임이 멈췄다. 뭐라고요? 더는 안 돼. 민호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다. 아버지, 이번엔 네가 책임져야 해. 그 말에 민호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분노였다. 결국 돈이 더 중요하네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게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민호는 소리쳤다. 평생 가족 위에 산척하더니 결국
자기 돈 지키는 게 먼저잖아요. 영숙이 울면서 말렸다. 민호야, 제발.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차라리 돈 없던 예전이 나았어요. 그 말에 만수 심장이 무너졌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실망했습니다. 대문이 닫혔다. 정적? 영숙은 결국 주저앉아 울었다.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만수도 아무 말 못했다. 그날 새벽, 만수는 몰래 자산관리센터 서류를 펼쳐봤다. 그리고 마지막 장, 굵은 글씨, 자산위임 동의서. 최준혁은 말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만수 손이 떨렸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그 순간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민호 아버지, 마지막으로 얼굴 좀 봅시다. 그리고 함께 온 사진 한 장. 술병 옆에 놓인 수면제 통. 만수 얼굴이 새하얘졌다. 새벽 2시. 김만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에는 술병과 수면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아들의 문자. 아버지, 마지막으로 얼굴 좀 봅시다. 만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영수가. 잠에서 깨던 영숙도 사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상에, 민호야.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그 순간 만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만수는 급히 옷을 챙겨 입었다. 영숙도 울면서 따라 나섰다.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다. 빗방울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다. 새벽 도로는 어둡고 축축했다. 만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다. 그때였다.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가 왔다. 수진은 거의 정신이 나간 목소리였다. 아버님, 민호 씨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데? 아까 집 나갔는데 연락이 안 돼요. 뒤에서 손자 강우 울음소리도 들렸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만수 가슴이 찢어졌다. 민호가 자주 가던 곳, 친구 집, 회사 근처, 술집, 모두 찾아다녔다. 하지만 없었다. 새벽 4시가 넘어갈 무렵, 만수는 마지막으로 한 장소를 떠올렸다. 옛날 롬 근처 작은 저수지. 민호가 어릴 적 자주 가던 곳. 비는 점점 거세졌다. 만수는 우산도 없이 뛰었다. 민호야. 어둠 속 저수지는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가 보였다. 차 안이었다. 만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민호야. 그는 미친 듯 달려갔다. 차 문을 열자 술 냄새가 확 올라왔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발밑엔 빈 술병, 그리고 뜯겨진 수면제 봉투. 만수 다리가 풀렸다. 아!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은 새빨갰다. 아버지. 만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 미친놈아.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이런 짓을 해? 민호는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비가 세차게 내렸다. 차 안에서 부자는 한참을 울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진짜 잘해보려고 했어요. 아버지 돈 불려서 집도 사고 효도도 하고. 만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다. 그럼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민호는 얼굴을 감쌌다. 수진이도 울고 강우도 불안해하고. 그는 흐느꼈다. 제가 가족 다 망쳤어요. 만수는 처음으로 알았다. 아들도 무서웠다는 걸. 실패가, 가난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그때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아버지, 왜? 저 사실 빚도 있어요. 만수 심장이 철렁했다. 뭐? 민호는 눈을 감았다.
친구들한테 빌린 거 말고. 한참 망설이더니 겨우 말했다. 대부업체도. 만수 눈앞이 캄캄해졌다. 얼마냐? 민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8천. 순간 빗소리조차 멀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영숙은 민호 손을 붙잡고 울었다. 사람만 있어 사람만. 수진도 무너져 울었다. 강우는 겁먹은 얼굴로 아빠만 바라봤다. 그 모습에 만수 가슴이 찢어졌다. 아침이 밝자 만수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둔 자산관리 서류를 꺼냈다. 자산위임 동의서. 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다. 이 돈만 안전하게 굴리면 아들 빚도 막을 수 있을지 모른다. 노후도 지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가족도. 그때 전화가 울렸다. 최준혁이었다. 선생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많이 힘드시죠? 만수는 힘없이 말했다. 예. 최준혁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다. 지친 사람에게는 작은 친절 하나도 구원이 된다. 오후 만수는 결국 자산관리센터로 향했다. 최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바라봤다. 글씨는 어렵고 복잡했다. 하지만 최준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안전한 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선생님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안 됩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사람. 병수였다. 만수는 깜짝 놀랐다. 너 여기 어떻게 해? 병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최준혁을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사람 사기꾼이야.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준혁의 미소도 천천히 사라졌다. 사무실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병수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서명하지 마. 김만수 손이 그대로 멈췄다. 최준혁은 잠시 굳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미소를 만들었다. 선생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수는 더 크게 외쳤다. 오해 아니야. 그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들이밀었다. 나 이 사람 알아. 최준혁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넘겼다. 인터넷 기사, 고수익 투자 사기 조직 검거, 그리고 사진 속 남자. 지금 눈앞에 있는 최준혁과 너무 닮아 있었다. 만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최준혁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동명이인입니다. 하지만 병수는 단호했다. 아니야.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20년 전에 나도 저 사람들한테 당했어. 만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병수는 만수를 붙잡았다. 야, 정신 차려. 돈 맡기면 끝이야. 최준혁도 결국 표정이 변했다. 부드럽던 얼굴이 싸늘해졌다. 지금 업무 방해하시는 겁니다. 병수는 비웃듯 말했다. 업무? 사기겠지. 최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증거 있으십니까? 병수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 틈을 타 최준혁은 다시 만수를 바라봤다. 선생님. 그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다. 세상엔 선생님 돈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최준혁은 계속 말했다. 지금도 가족들이 계속 돈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만수 가슴이 철렁했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병수가 소리쳤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최준혁은 아무 말 없이 만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선생님 몫입니다. 그 순간 만수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처음 본 사람이 자신 가족 이야기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왜 그렇게 친절했을까? 왜 계속 가족과 돈을 떼어놓으라고 했을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수는 천천히 펜을 내려놨다. 최준혁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최준혁은 억지로 웃었다.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병수는 만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최준혁은 차갑게 웃고 있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만수 다리가 풀렸다. 아! 병수도 한숨을 거칠게 쉬었다. 큰일 날 뻔했어.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진짜 사기꾼 맞냐?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냄새가 똑같아. 병수는 20년 전 이야기를 꺼냈다. 복권 당첨 이후 누군가 접근했다고 했다. 너 같은 사람들 전문으로 노려. 외롭고 겁먹은 사람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확했다. 지금 자신이 딱 그 상태였다. 병수는 담배를 한 대 꺼냈다. 처음엔 다 친절해. 근데 돈 넘어가는 순간 사람 바뀐다. 만수는 몸이 떨렸다. 만약 조금만 더 흔들렸다면 평생 모은 마지막 돈까지 잃을 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수는 창밖만 바라봤다. 돈이 생긴 뒤 세상이 다 낯설어졌다. 누가 진짜 자기 편인지 모르겠다. 가족도, 주변 사람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 급히 달려왔다. 어떻게 됐어? 만수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사기당할 뻔했어. 영숙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뭘 했어? 만수는 얼굴을 감쌌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그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누굴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민호는 거실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죄송합니다. 만수 눈빛이 흔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아버지 돈만 봤어요. 거실 공기가 조용해졌다. 민호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처음엔 진짜 잘해보려고 했는데 점점 돈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돈 잃고 나니까 더 미쳐갔어요. 만수 가슴도 아팠다. 아들도 욕심에 삼켜진 피해자였다. 그때 방 안에서 상철 기침 소리가 들렸다. 상철은 병원 퇴원 후 잠시 형 집에 와 있었다. 상철이 힘겹게 말했다. 형? 만수는 동생을 바라봤다. 상철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다 돈 때문에 망가졌네.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새벽. 만수는 혼자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다. 남은 돈. 예전 같으면 큰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 돈 때문에 가족이 울고 싸우고 무너졌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손자 강우였다. 만수는 얼른 눈물을 닦았다. 왜 앉아? 강우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응. 돈 없어도 우리 가족이지? 순간 김만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김만수는 손자 강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돈 없어도 우리 가족이지?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을 세게 때렸다. 만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럼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다. 당연하지. 강우는 해맑게 웃었다. 그럼 싸우지 마. 순간 만수는 무너져 내렸다. 평생이었다. 돈이 없어서 고생한 세월. 남들 다 가는 여행 한 번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돈이 생긴 뒤 가족이 가장 많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다. 민호, 수진, 상철, 영숙, 그리고 딸 지영까지. 거실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먼저 말을 못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어제 생각 많이 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상철은 눈치를 받고 수지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다. 만수는 조용히 통장을 꺼냈다. 모두 시선이 통장으로 향했다. 그 모습에 만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전 같으면 가족 얼굴부터 봤을 텐데. 이 돈. 만수는 한참 말을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다 필요 없다. 순간 모두 눈이 커졌다. 영숙도 놀랐다. 당신? 만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 못 보겠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만수는 손을 들어 막았다. 내 말 끝까지 들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평생 너희 먹여 살리려고 살았다. 그는 천천히 가족들을 바라봤다. 근데 늙어서 보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돈보다 무서운 게 사람 욕심이더라.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만수는 통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다. 그래서 결정했다. 민호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이 돈 함부로 안 쓴다. 순간 수진 얼굴이 굳었다. 상철도 긴장했다. 만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민호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만수는 아들을 바라봤다. 네 빚. 민호 숨이 멎는 듯했다. 이번 한 번은 같이 막아준다.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님. 근데 조건이 있다. 민호는 급히 고개를 들었다. 뭐든 하겠습니다. 만수는 단호했다. 다신 허황된 투자 안 한다. 그리고 돈 빌린 거 하나하나 직접 갚아. 민호는 결국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만수는 상처를 바라봤다. 동생은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형?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병원 다니고 술 끊어. 상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하다 형. 그리고 다시 이래. 상철은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나 다시 살아볼게. 그때 딸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만수는 딸을 바라봤다. 지연은 울먹였다. 난 돈 빌려달라는 말 안 할게. 그 한마디에 만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냥 오래 살아줘. 순간 영숙이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함께 울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게 돼서. 며칠 뒤 민호는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낮엔 회사, 밤엔 대리. 얼굴은 힘들어 보였지만 예전과 달랐다. 적어도 도망치진 않았다. 수진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상철은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작은 공장 일자리도 알아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족은 다시 버티기 시작했다. 어느 저녁 만수는 마당 평상에 앉아 있었다.
영숙이 옆에 와 앉았다. 당신, 응, 요즘 좀 편해 보인다. 만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런가? 영숙도 미소 지었다. 돈보다 사람 챙기니까 그렇지. 만수는 하늘을 바라봤다. 노을이 참 예뻤다. 그때 강우가 뛰어왔다. 할아버지, 왜? 우리 치킨 먹으러 가자. 만수는 웃었다. 갑자기 강우는 해맑게 말했다. 오늘 아빠 웃었어. 그 말에 만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이게 행복이었다. 통장 숫자가 아니라 가족 웃는 얼굴.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강우가 신나서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참 따뜻했다. 만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돈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욕심이 되면 결국 다 무너뜨리는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돈보다 소중한 걸 다시 찾은 것 같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한 가족까지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도 가슴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